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지금은 점포시대와 점포 마을 소식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죠.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로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포고문에 의하면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밖에마을 미디어 팀도 저희가 발행하는 신문과 유튜브 방송이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계엄은 국회 의결에 의해서 중단되었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조치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많이 열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점포대로에서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진 소방서 입구에서부터 시민공원 입구까지 전체 차로의 절반이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총 10개 차로 가운데 처음에는 전체 도로의 절반인 5개 차로를 집회 장소로 사용하다가 시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1개 차로를 더해서 6개 차로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자 시민들은 엄청난 환호를 쏟아내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SBS에서는 7만 명이라고 보도했고 오마이뉴스에서는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역사에 남을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점포동에 점포대로에서 열렸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상규 사진작가가 찍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은 점포시대에서는 점포 1동에서 진행되었던 김장 소식, 발달 장애인들의 미술작품 전시회,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 젊은 것들 북 콘서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번 달 지금은 점포시대 신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점포시대 일면에는요, 지난 11월 14일 점포이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던 빈집 문제 공론장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빈집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 문제를 놓고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토론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면에는 지역의 인문학 공간인 크레타 서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에는 점포성당 김영훈 신부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김영훈 신부님께서는 지금은 점포시대에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6면에 실린 김명화 점포복지관 서예 선생님의 사연은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다가 일기장에 한문이 많아서 한문을 배우기 위해 서예를 시작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김명화 선생님이 쓰는 서예 한자 한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다음에 먹을 김치를 담그죠. 우리의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에도 실릴 만큼 위대한 문화유산인데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김치를 사 먹는 분들도 많지만 12월이 되면 김장을 담그는 소식이 종종 듣게 됩니다. 지난 12월 5일 점포 일동에서는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를 취재하신 조열란 기자 모시겠습니다. 네, 기자님. 점포 일동에서 나눔 실천하기 위한 김장을 담갔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점포일동 주민센터 2층에서 네. 새마을 분야의 윤미라 회장의 회원들이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손수장을 보고 양념을 만들고 치대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까지 나흘에 걸쳐서 진행했는데요. 김장 나눔 행사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 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이미 20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일하고 계셔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두 팔 긋고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직접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담근 김치는 어떤 분들과 나누게 되나요? 모두 점포 일동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2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홀로 사는 어르신들, 주민센터 도움을 얻어서 기초생활 수급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무료 거식소, 경로당 등에도 전달된다고 합니다. 아, 네.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마음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의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김장 담기가 무섭다라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준비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대비 30% 정도 오른 그렇죠. 물가 때문에 네. 정말 많이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볼 윤미라 회장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다행히 김장 나눔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년 1일 찻집을 열어 수익금, 그 다음에 주민들이 소중히 내어주시는 후원금 등을 모아서 김장 나눔 행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고 쾌적해 보이던데요. 네, 이번에 가서 보니 김장 500포기 하는 곳으로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8월에 생활문화센터로 이전 개소한 이 건물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점포일동 주민들이 소통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포일동 새마을 분녀회 회장님과 총무님의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점포일동에서 김장하시는데 몇 포기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는 500포기라 배추 500포기랑 무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든 거는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비싼 거겠죠. 작년보다 한 30% 비싼 것 같거든요. 지금 물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거 준비하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저희들은 이걸로 이제 매년 1, 2차 칩을 하거든요. 예. 그걸로 돈을 수익을 모아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보동 자체적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만약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내년에면 네. 같이 전부 일도 합쳐서 합쳐서. 김장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장소도 제공이 돼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세대에 김장을 나눠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김장까지 올해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점포일동 주민 여러분 여태까지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 많이 염려해 주시고 하셨는데 올 겨울 건강하게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김치 드시고요. 네. 네. 회장님이 점포 1동과 점포 2동이 함께 김장 나눔 행사를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네요. 네, 굳이 점포 1동, 2동 나누지 않고 네. 점포동으로 함께 뭔가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호응해 주시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로 2025년에는 합동 김장을 하면 더욱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점포 마을 소식에서 더 자주 점포 1동과 점포 2동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은 이맘때쯤에는 합동 김장도 성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일란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19일 점포 카페거리에 있는 스페이스 별일에서 장애인들의 미술 치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함께한 낸시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낸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시회가 발달 장애인들의 작품을 전시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지체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1월 19일 그분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전시된 작품들을 지금 잠시 감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So there is every time today.
작품에서 모두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특히 마지막에 봤던 꽃 모양 조형 작품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꽃 형상을 담은 캔버스가 되게 많던데요. 저 꽃은 여러 장애인들이 만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철사를 이용해서 꽃을 네. 만들었고 그 꽃을 모아서 전시한 것이지요. 대략 20개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전시의 제목인 우리들은 꽃이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잘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이 행사는 부산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센터에서 주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 취지도 궁금하네요. 네,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센터의 임정환 센터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예술적인 기질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요즘에 보면 왜 우리들의 블루스의 은혜 씨 같은 경우가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색채와 어떤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지역에 알려보고자 그런 의도도 있고 또 부수적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또 취업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고정적이고 균일한 사고방식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낸시 기자, 이 행사를 주최한 곳이 부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인데요. 이 단체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점포 이동 천지탄 건물에 있는데요. 네. 홈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에게 개인 사회생활 훈련, 직무능력 향상, 직업유지 훈련, 직업준비 수행 훈련 등의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에 목적을 두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훈련 시설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점포동에 있다는 것이 되게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이름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요즘 젊은 것들입니다. 이 책의 출판 기념 행사를 취재하신 이근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이근태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난 12월 6일 점포 와일드 클럽에서 열렸던 점포동 산동네 요즘 젊은 것들 북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네. 책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이거 책 이름 맞죠? 예. 어떤 책인가요? 예, 제가 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요 책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 이 책은 동의대학교 국문학과 카르페디엠 동아리 학생들 7명이 쓴 글을 모은 책입니다. 이 북 콘서트는 점포 와일드 클럽 소극장에서 열렸는데요. 우리 김수연 앵커님도 이날 깜짝 출연해 주셔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근태 기자님도 그때 공연으로 함께 출연하셨죠? 예, 맞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의 기타 연주팀에 있어서 네. 이날 행사에서 기타 연주를 하면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7명의 저자들은 무대로 나와서 자신들이 쓴 글의 일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퇴하는 것이 어머님께 그렇게 큰 부들일까? 이런 기회도 티내지 않았을 뿐 충분히 괴로웠다. 참다 못해 이야기가 길어서야 어머니께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내가 아프다는 말에 어머니께서 아파하신다. 내가 말하지 않고 혼자 버텼다면 불효가 아니었을까? 내가 아픈 것도 불효이고 아픔을 벗어나고자 스스로 길을 찾는 것도 불효가 된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동시에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
소아노래가 되어가고 하루하루 보여드릴 미션입니다.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에 나는 똘망똘망한 눈과 꼿꼿이 선 자세로 처음 하는 방송국의 인터뷰에 잔뜩 긴장해 있었다. 입에 묻었던 담배를 끄고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영상을 봤다. 저는 나중에 최선을 다한 사람보다는 최고였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조종원하게 당차네. 누군지 참으로 홀더란다. 뿌듯해하며 보다가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소파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혼자 줄담배를 피우며 울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분해서 저 때의 나에게 미안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내가 한심해서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웃기고 멍청이 보여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어이가 없어서 그런 복잡한 감정들에 잠식되어 담배만 태우던 그날이 아마 내가 갖고 있던 꿈을 찾고 싶다고 생각한 날이 분명하다. 시체가 되기까지 흘러가는 낮과 밤들, 반복된다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계절들을 초면처럼 맞이한다. 다시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 내 곁을 떠나간 사람이 다시 내게 온다 해도 그건 돌아온 게 아니라 새롭게 온 것이다. 삶은 원형의 끝없는 반복이 아닌 나선형의 흐름이니까. 그 사실들이 참 좋다. 불가능과 가능성, 꿈과 불운 사이에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무작정 희망을 품고 사는 이런 감각을 삶의 6번째 감각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엄마는 알게 모르게 미적해진 저를 보며 자신 때문인 것 같아 괴로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좋았어요.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 엄마랑 아빠가 사다 주시는 특별한 야식이 아주 만족스러웠거든요. 내 사정을 전부 아는 사람들은 혹여나 내가 나보다 환경이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앞에서는 공감하고 위로해줘도 속으로는 너는 나보다 나은 환경을 가졌으면서 겨우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다. 나은 환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다. 나보다 더 불행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굳이 말을 안 하니 모르는 것뿐이다. 나도 내 사정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다른 사람의 환경이 나아 보이는 것도 창자의 타인의 입장에서 일부분만 본 것뿐이다. 제가 주의를 담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당근자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많이 사랑해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서로를 닮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닮은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그 또한 운명에 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많은 강아지 중에서 아이들의 성격도 알지 못한 채 선택한 결과가 저희를 닮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그날 느꼈던 점인데요. 청년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요즘 청년들이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겉보기에는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반적인 청년들 속에는 각자의 고민과 고통의 경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행사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청년들이 서로의 아픔을 글로서 표현하고 그 내용에 공감도 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이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말하였는데 가끔은 감정이 올라와서 말을 못 잇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기 전까지는 다른 애들 평소에 보면은 되게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평범하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뭔가 불행한 일은 하나도 안 겪었을 것 같고 다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아서 글을 보내고 난 뒤에 다른 분들 글을 읽기 조금 망설였었어요. 혹시나 나만 너무 어두운 얘기를 잡았으면 어떡하지? 나만 너무 내 글을 읽고 나만 너무 특이하다, 이상하다, 제가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너무 싫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웠는데 글을 읽고 나니까 제가 공감할 만한 고통을 겪은 아이들도 있었고 이런 불행을 겪었구나 하는 선배들, 후배들도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뭔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극복할 수 있구나 싶어서 제가 제가 저랑 비슷한 불행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서 글을 썼던 거였는데 항상 글을 읽으니까 위로를 주고 싶다는 의도로 쓴 글이었는데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아서 그쵸? 부모님은 항상 뭔가 어렸을 때 나에게 부모님은 지탱해주시는 기둥이고 뭔가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 종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병원에 나왔을 때 그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 처음 봤을 때 좀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는 내가 처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단단하게 괜찮아라고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내가 그 아버지께 내가 아파서 내가 뭐라고 해줄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가 필요합니다. 사실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고 서류 작업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끼어서 누군가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도 좀 힘들었었고 근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꿈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멋진 청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다들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청년 작가들이 쓴 글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불과 몇 년 전이죠. 이 시기에 이 청년들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격리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 더 외롭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상대적으로 어린 시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남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행사가 이날의 북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경험을 했고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할 수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꼭 읽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권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근태 기자님,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에서 요즘 젊은 것들을 출판한 곳은 하마터면 독립출판협동조합입니다. 전포동의 작고 소소한 출판사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작은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혹시 거대한 혹은 위대한 혹은 최고의 이런 말에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나요? 커다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고 소소한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잡히는 행복은 이처럼 큰 것에 있지 않고 작고 소소한 것에 있습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빛이 나야 큰 덩어리도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다면 거대한 단위가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밖의마을 미디어는 이처럼 작은 곳의 행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마을이 건강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과 마을이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 저희 밖의마을 미디어가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포시대 12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